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반토막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역세권, 숲세권, 학세권이라는 말만 붙어도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매달 새로운 신고가가 등장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거래는 줄고 호가는 내려가고 한때 꿈의 단지로 불리던 곳들조차 반값에 가까운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서울 내 인기 평형대라고 할 수 있는 24평, 34평 아파트 중에서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30% 이상 하락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 아파트 하락률 탑10 단지를 소개합니다. 단지별 단순 나열이 아닌 입지 조건, 학군, 실거래 현황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현재 시장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0위 마포구 아현동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2014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총 3,885세대, 최고 30층 규모의 대단지예요. 서울에서 흔치 않은 규모죠. 입지부터 이야기해볼까요? 5호선 애호개역과 2호선 아현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교통 편의성이 아주 뛰어난 곳인데요. 이 덕분에 출퇴근 수요가 많고 꾸준히 선호되는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교육 환경도 괜찮습니다. 단지 도보권에 초등학교가 두 곳이나 있고 대흥동 학원가로 셔틀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포에서 미니 대치동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사교육 인프라가 살아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런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꽤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전용 24평 기준 2025년 6월에 신고된 최고가는 20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불과 한 달 뒤인 2025년 7월 13억 6천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무려 6억 9천만 원 하락률은 33.7%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현재 매물은 20억 원부터 올라와 있고요. 전세는 7억 8천만 원부터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낮은 걸 보면 수익형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많은 단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총평하자면 마포구 대표 단지로 불리던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마저도 예외 없이 큰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조정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9위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2022년에 막 입주한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죠. 총 623세대, 최고 14층으로 규모는 중형급이지만 백년산 자락에 위치한 숲세권 단지로서 입지 면에서는 매력이 충분했던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6호선 세전역입니다. 도보로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역세권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향후 2028년 서부선이 개통되면 충암중 인근에 새역이 생길 예정이라 교통 개선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예정된 호재가 당시 가격 형성에 크게 작용했죠. 교육 여건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중고가 모두 도보권에 있고 특히 도보로 통학 가능한 사립초등학교가 두 곳이나 있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았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생활 인프라입니다. 인근의 대형마트나 병원 같은 시설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단지의 전용 31평형은 2024년 5월에 최고가 11억 4,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5년 5월 실거래가는 7억 5천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락폭은 3억 9,500만 원, 하락률은 34.5%에 달합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은 11억 5천만 원부터 시작되지만 전세 매물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수요가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임대보다는 실거주 위주 거래가 많았던 단지일 수도 있겠죠. 총평하자면 입지와 학군, 신축 프리미엄까지 갖췄지만 역세권이 아니라는 약점과 전반적인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빠르게 조정된 사례입니다. 좋은 아파트라는 인식이 시장 심리에 의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8위 동작구 상도동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2018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총 893세대, 최고 29층 규모의 중형 아파트예요. 브랜드 입지, 주변 환경 3박자를 두루 갖춘 곳으로 한동안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관심을 받았던 곳이죠. 입지를 보면 상도역 초역세권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1호선과 9호선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총 3개 노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서부선 개통도 예정되어 있어 추가 교통 호재도 있었고요. 단지 주변엔 공원도 많고 도보권 초등학교도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입니다. 다만 이곳도 생활 편의시설, 특히 대형마트나 병원 같은 시설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생활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34평 기준으로 2025년 6월 18억 5천만 원이라는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상도동 기준으로도 꽤 높은 금액이었죠.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인 2025년 7월 같은 평형이 12억 500만 원에 거래됩니다. 무려 6억 4,500만 원이나 빠진 겁니다.
하락률은 34.9%로 이 정도면 시장 신뢰가 확 꺾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은 18억 원부터 전세는 9억 원부터 형성돼 있습니다. 거래가 뚝 끊긴 상황에서는 호가만 높고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존재만 하는 가격이 되기 쉽죠. 총평하자면 이 단지는 교통 입지는 훌륭하지만 실거주 만족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 위축과 맞물리며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교통 호재만으로는 집값을 방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7위. 마포구 신수동 밤섬 경남하너스빌 2009년에 준공된 총 313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대단지라 하긴 어렵지만 입지나 생활 여건은 준수한 편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마포라는 지역 자체가 갖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곳이죠. 입지를 보면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 2호선 대흥역이 모두 도보권에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더블 역세권 단지죠. 여기에 경의선 숲길이 가까워서 산책이나 운동하기에도 좋은 환경입니다. 교육 면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고 대흥동 학원과도 가까워서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입지였죠. 하지만 이런 장점들이 지금은 집값 방어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용 31평 기준으로 2025년 6월 최고가 15억 5천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단 한 달 만에 2025년 7월 거래가 10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락폭은 5억 5천만 원, 하락률은 무려 35.5%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저층 기준으로 14억 원부터 올라와 있고요. 전세는 8억 원부터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눈치 싸움이 이어지면서 실제 거래는 드문 상황입니다. 총평하자면 이 단지는 마포권역에 위치한 준수한 입지와 학군,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단지라는 규모적 한계와 시장 전반의 급격한 위축 분위기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포라는 이름도 하락장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사례입니다. 6위.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2008년에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로 총 2265세대 규모의 최고 20층까지 구성돼 있어요. 이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이자 숲세권 단지로 오랜 기간 실거주 수요자들에게 사랑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관악산과 삼성산 자락에 접해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즐기기에 딱 좋은 입지죠.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 매력적인 입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다만 교통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편이고 주로 버스 노선을 통해 서울대 입구역이나 신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근에 난곡선 경전철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개선 가능성은 있어요. 교육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도보권에 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수요자들도 꾸준히 입주해 왔고요. 하지만 시장 상황은 냉정했습니다. 전용 24평 기준으로 2022년 5월에 최고가 7억 3천만 원을 찍었던 이 단지는 2025년 7월 실거래가가 4억 5천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2억 8천만 원이 하락한 셈인데요. 하락률로 환산하면 38.4%에 달합니다. 현재 매물은 5억 3천만 원부터 전세는 3억 6천만 원부터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의 가격 차이가 꽤 벌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거주자가 아니면 굳이 매수에 나서긴 부담스러운 구조가 되었죠. 총평하자면 대단지 숲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입지의 부재와 전반적인 거래 침체가 겹치며 큰 폭의 조정을 겪은 사례입니다. 조용한 실거주 지역이라 해도 시장의 흐름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지였습니다. 5위. 성동구 금호동 금호 한신유 플러스 이제부터 소개할 단지들은 하락률이 40%에 근접하거나 넘는 곳들입니다. 그 시작은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금호 한신유 플러스입니다. 2005년에 준공된 중견급 단지로 총 323세대 규모 최고 15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지하철 3호선 금호역이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게다가 5호선 신금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해 더블 역세권으로 평가됩니다. 금호동이라는 지역은 강남과 종로를 모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 입지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교육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근린공원이 있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알맞은 주거지였습니다. 특히 이 단지는 금호 16구역 재개발 예정지와도 가까워 정비사업 호재도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의 냉각은 이곳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전용 32평 기준으로 2021년 7월 최고가 14억 원을 기록했던 이 단지는 2025년 7월 실거래가가 8억 5천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려 5억 5천만 원 하락률은 39.3%에 달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현재 매물 호가는 12억 9,500만원부터 전세는 7억 2천만원부터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매물 호가는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느낌도 들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숫자는 의미 없으니까요. 총평하자면 금호 한신유 플러스는 역세권, 직주근접, 정비사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심리적 위축과 금리 인상이라는 거시적 변수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쯤 되면 단지의 스펙만으로는 집값을 지켜내기 어려운 시기라는 게 실감나죠. 4위. 은평구 수색동 DMC 아트포레자이.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와 가까운 입지에 있어 한때 미래가치 기대감이 컸던 단지예요. 2023년 준공된 따끈한 신축이며 총 672세대 최고 22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는 수색 증산 뉴타운 안에 속해 있으며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 그리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교육 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학세권이자 초품화 아파트에 해당하고요.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봉산을 끼고 있는 숲세권이라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내 상가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생활 인프라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따릅니다. 대부분 상암이나 홍대 상권을 이용해야 하죠. 그렇다면 이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용 24평 기준으로 2023년 10월에 9억 5천만 원이라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7개월 만인 2024년 5월 5억 7백만 원이라는 가격에 거래됩니다. 하락폭은 무려 3억 7,800만 원, 하락률은 42.7%입니다. 신축 단지임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수치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호가는 10억 5천만 원부터 전세는 5억 3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거래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총평하자면 이 단지는 뉴타운 내 신축 초품화, 숲세권이라는 장점을 갖췄지만 매수 심리의 급속한 위축과 주변 입주 물량 과잉이 겹치면서 기대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조차 하락률 앞에서는 무력했다는 점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차가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지였습니다. 3위. 노원구 월계동 월계 풍림아이원. 2005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484세대, 최고 25층 규모의 중형 단지입니다. 비교적 오래된 단지이긴 하지만 교통과 생활 인프라 면에서는 뛰어난 강점을 지니고 있었죠. 가장 큰 장점은 교통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석계역이 초역세권에 있고 6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태릉 입구역도 도보권에 있어 다중 노선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어 자차 이동도 편리합니다. 입지 하나만 보면 노원구 안에서 알짜로 꼽히던 단지였습니다. 교육 여건도 안정적입니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석계역 주변 상권과 대형 마트도 가까워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이 인접해 있어 산책이나 운동하기에도 좋은 환경이죠.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하락장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용 31평 기준으로 2021년 7월 이 단지의 최고가는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실거래가는 5억 9천만 원. 정확히 4억 6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무려 43.8%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낙폭이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은 8억 7,500만 원부터 시작되고 전세는 5억 1,500만 원부터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꽤 큽니다.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에선 이런 가격 차이는 거래 부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총평하자면 교통과 생활 인프라, 교육 여건까지 고루 갖춘 알짜 단지였지만 준공 후 시간이 흐르면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됐고 전반적인 시장 조정기와 맞물려 예상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하게 된 사례입니다. 특히 노원구도 이제 안전지대는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확산시킨 단지이기도 합니다. 2위. 은평구 수색동 DMC 파인시티자이. 2023년에 입주한 신축 대단지로 총 1223세대의 최고 30층 규모를 자랑합니다. 단지 규모나 브랜드 입지면에서만 보면 손색 없는 곳인데요. 수색 증산 뉴타운의 중심축에 위치한 핵심 단지로 한때 높은 기대를 모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교통 접근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도보 10분 내외로 이용할 수 있고 이 역에서는 공항철도 6호선 등 총 3개 노선이 만나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입지 조건만 본다면 분명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죠. 단지 내 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화 단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홍대, 합정, 상암 등 상권 접근성도 뛰어나며 수색역을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도 인접해 있어 직주근 접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하락폭도 상당했습니다.
전용 25평 기준으로 2021년 8월 이 단지는 11억 6,370만 원이라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인 2023년 8월 거래가는 6억 2,365만 원으로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락액은 5억 4천만 원, 하락률은 46.4%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은 저층 기준으로 10억 7천만 원부터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6억 원부터 시작됩니다. 신축 프리미엄이 있는 만큼 매도자는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는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총평하자면 입지 좋고 브랜드 좋은 신축이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이 단지는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시장 심리와 매수 여력의 부족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특히 뉴타운 입지, 신축 학군, 교통까지 갖춘 곳도 이 정도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투자자에게 경고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1위.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이 단지는 2016년에 준공된 대단지로 총 1743세대 최고 35층 규모의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규모도 크고 브랜드도 좋은 편이라 입주 시점부터 꾸준히 주목받았던 단지였어요. 입지는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이며 안양청과 인접한 초하단지로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강남이나 여의도,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의 접근성이 뛰어나 직주근 접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죠.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어 초품화 단지로 분류되고 인근에 대형마트, 병원, 상가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더불어 신안산선 개통 예정, 독산 시흥 재개발 등 굵직한 호재가 예정돼 있어 미래 가치도 부각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갖춘 단지가 왜 1위가 되었을까요? 전용 29평 기준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12억 5천만 원을 기록했던 이곳은 2025년 7월 단 한 건의 거래가 6억 6,300만 원에 체결됩니다. 무려 5억 8,700만 원 하락, 하락률은 정확히 47%입니다. 반토막도 넘는 수준이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은 10억 3천만 원부터, 전세는 6억 3천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실거래가보다 매물 호가가 훨씬 높은 상황이지만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총평하자면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는 브랜드, 규모, 교통, 생활 인프라, 학군 개발 호재까지 모든 조건을 고루 갖췄지만 서울 외곽권이라는 위치적 인식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속에서 투자 수요가 빠지며 극심한 가격 조정을 겪었습니다. 완벽한 스펙이 시장의 하락 흐름을 이기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서울 20, 30평형 아파트 하락률 탑10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단순한 위치나 브랜드, 심지어는 신축 여부만으로도 더 이상 시장을 방어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재개발, GTX 초품화, 뉴타운이라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 지금은 오히려 매수자들의 신중함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마나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입니다. 하락률이 말해주는 건 단지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구조적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지는 어디였나요? 혹시 내 집 혹은 내가 관심 있던 곳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